저희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선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실 때에는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할 때 필요한 값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하나가 있으면 변수를 한 개를 선언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값이 2개 필요하다 그러면 변수를 2개를 선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해주는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즉 파라미터들을 괄호 안에서 선언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 괄호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괄호가 생략돼서는 안 돼요. 괄호가 생략돼서는 안 되고 괄호 다음에는 콜론을 써주고요. 콜론 다음에 줄을 바꿔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를 하고 그 함수가 해야 될 기능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리턴 문장을 넣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이고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함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수에서 선언된 이 변수의 값을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의 적절한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숫자를 전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문자를 전달을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은 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그 문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함수들은 전부 다 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면서 해당 파라미터에 어떤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읽어보시고 적절한 그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파라미터 아규먼트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들은 그 함수가 선언될 때 파라미터가 선언될 때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처럼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디폴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선언되어 있는 기본값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 부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값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한 경우에는 이거는 변수의 값을 재할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n이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5라고 하는 다른 값으로 재할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전달된 파라미터가 그 함수의 기능을 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디폴트 아규먼트 보내주는 설정되어 있는 값을 디폴트 아규먼트 그 다음에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디폴트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치고요. 이런 함수의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라는 거는 값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하고 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고요.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냥 이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이 포지셔널 아규먼트. 즉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포지션, 위치잖아요. 위치. 파라미터가,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 맞도록 값들을, 아규먼트들을 전달하는 방법 이란 뜻인 거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이 있습니다.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지금처럼 어떤 값이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돼야 되고 어떤 값이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키워드를 써주고 그 키워드의 값을 전달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그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당연히 어떤 아규먼트가 어떤 파라미터에 전달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지션을 꼭 지키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어떤 점은 주의하셔야 되냐면 혼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를 혼용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와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가 있으면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는 반드시 어떻게? 뒤쪽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와 키워드가 있는 아규먼트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될 때에는 키워드가 없는 아규먼트, 다시 얘기하면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키워드 아규먼트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키워드 아규먼트가 포지셔널 아규먼트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호출을 하시게 되면 이건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기억 못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났을 때 고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꼭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에러가 발생했네? 라고 하고 에러를 읽어보고 이 에러가 무슨 에러인지를 판단을 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도 그렇잖아요. 수업하는 방식도 에러 메시지를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자꾸 해석해드리는 이유가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것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되셨죠? 혹시 그 다음에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죠.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프린트 함수를 보죠. 프린트 함수를 보면 아규먼트를 하나를 전달했을 때에는 하나만 출력을 하고요. 아규먼트 두 개를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아규먼트 두 개를 공백으로 연결해서 한 줄에 출력을 해주고요. 네. 마찬가지로 세 개를 전달하면 아규먼트 세 개를 공백으로 연결하면서 세 개를 한 줄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는 아규먼트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을 때에도 여러 개가 있어도 되고 한 개가 있어도 되고 여러 개가 있어도 되는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그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아규먼트의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공부를 한 거죠.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별표가 들어가면 돼요. 별표가. 코드 보고 계시죠? 어제 과제 주신 분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 중에서 여기 별표가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별표가 안 들어가게 되면 없으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여기 3개의 코드가 전부 에러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아니다. 요거는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을 거고 아규먼트 없는 거하고요. 아규먼트가 5개인 거는 전부 에러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별표가 없는 경우에. 여기 별표가 없는 경우에. 근데 별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몇 개의 아규먼트가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와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규먼트가 없어도 괜찮은 거고요. 그러면 코드를 만드는 사람은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함수가 에러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건 함수를 만든 사람이 그런 거를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함수를 잘 사용하는 방법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 보긴 했지만 아규먼트를 하나만 전달을 해도 함수는 동작을 해야 되고요. 아규먼트가 여러 개가 전달이 돼도 함수는 동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 values라고 하는 변수를 앞에 별표가 붙어 있죠. values라고 하는 변수를 무엇으로 생각해서 코드를 작성해라? tuple이라고 생각해서 코드를 작성해라. 그러면 여기는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empty tuple이 values에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규먼트가 1개짜리인 tuple이 values에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아규먼트가 5개인 아이템이 5개인 튜플이 values에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코드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구문 같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함수를 선언하실 때는 별표를 써주지만 함수 내부에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별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별표의 의미는 함수를 선언하는 위치에서 별표의 의미는 나는 가변길이 인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개수가 임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별표는. 밑에서 실제로 코드를 구현을 하실 때에는 별표를 붙이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만 가지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앞쪽에 그 값 하나만 전달받는 파라미터, 그리고 뒤쪽에는 그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는 가변 길이 인수.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앞쪽에 가변 길이 인수. 개수가 몇 개가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변수를 선언하고 뒤쪽에 값을 하나를 전달받는 파라미터를 선언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위쪽에 처음에 만들었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fn test라고 하는 함수는 앞에가 값 하나, 뒤쪽은 여러 개의 길이가 임의로 변할 수 있는,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는 가변 길이 인수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규먼트 하나만 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첫 번째 아규먼트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하나밖에 없는 아규먼트가 어떤 변수로 어떤 파라미터에 전달이 될까요? A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차피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없어도 아규먼트가 전달되지 않아도, 즉 비어있는 튜플이더라도 동작이 되는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호출하실 때에는 값을 하나만 전달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함수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생긴 함수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문서를 읽어보면 필수로 필요한 값은 앞에 있는 값이에요. 앞에 있는 값에는 기본값이 없으니까 이 첫 번째 있는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가변 길이니까 값을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것만. 이거는 에러가, 이렇게 호출하는 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 파라미터를 보세요.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값이 없죠.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는 반드시 값을 전달을 해야만 돼요. 근데 여기에 전달되는 값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에러예요. 이해되시죠? 아래쪽에 이번에는 세 번째 코드를 볼까요? 세 번째 코드는 3개를 전달을 했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값은, 자, 여기에는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다 포지셔널이에요. 포지셔널.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 근데 파라미터는 2개밖에 없군요. 2개밖에 없지만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수가 임의로 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나머지 모든 거, 여기에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모든 아규먼트는 파라미터 B로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호출할 수가 있다. 요렇게 호출하는 것도 에러 없이 호출이 되고, 요렇게 호출하는 것도 에러 없이 호출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때요. 사용하실 때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 방식으로는 절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 안 되고요.
앞에는 가변 길이가 아니니까 키워드 방식을 사용을 했고 뒤쪽은 가변 길이여서 키워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요것도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그 위쪽에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는 키워드 방식과 포지셔널 방식이 있었는데 키워드 방식은 무조건 뒤쪽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얘기예요. 뒤쪽이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포지셔널 방식으로 키워드 없이 아규먼트가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럼 앞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키워드 방식은 못 쓰는 거예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거 가능, 이렇게 호출하는 거 가능. 하지만 이렇게 호출하는 거 불가능, 이렇게 호출하는 것도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뭐 외우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에러 내용에 키워드 아규먼트가 기대가 되지 않는 unexpected. 그러니까 키워드는 못 쓰는데 나왔네? 이런 의미잖아요. unexpected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런 에러를 만나면 키워드를 쓰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요건 아까 봤었던 에러랑 똑같죠? 포지셔널은 키워드보다 뒤에 나올 수 없습니다. 포지셔널은 키워드보다 뒤쪽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에러 내용이에요. 포지셔널이 키워드를 follow, 뒤따라서 나오고 있다. 그게 syntax error, 잘못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마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가변 길이 파라미터를 2개를 선언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함수 하나에서 가변 길이 인수는 하나만 선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만. 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가변 길이 인수를 앞쪽에다 쓸 수가 있고요. 가변 길이를 앞쪽에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변 길이가 아닌 일반 파라미터를 뒤쪽에다 선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때 함수를 사용할 때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몇 개든 상관없이 전부 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나한테 전달되는 값이야. 하고서 전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B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B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키워드를 써주지 않으면 B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써주지 않으면 여기에는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변 길이이기 때문에 개수가 없어도 되고 개수가 1개여도 되고 개수가 2개여도 되고 3개, 4개, 5개여도 되기 때문에 모든 개수의 아규먼트들을 전부 다 A가 가져가 버린다. A가 가져가지 못하게, 아규먼트를 A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처럼 O는 B에다가 전달해 주세요 라고 키워드를 명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 B의 값을 전달하려면 키워드 방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은 그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 꼭 써라 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되셨죠? 네. 그런 함수가 프린트 함수예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프린트 함수예요. 프린트 함수. 앞에 몇 개를, 뭐 4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상관없어요. 프린트 함수는 모든 아규먼트를 화면에 한 줄에다가 출력을 해요.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를 구별할 때 그 사이에 빈칸을 이렇게 한 줄씩 넣어줘요. 근데 만약에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를 연결할 때 빈칸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원하는 특수 문자를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키워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키워드만 가능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거를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때요. 함수를 정의를 하실 때 뭐 A, B, C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X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separator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and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file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함수를 호출할 때 A, B, C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방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머릿속으로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가능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 이렇게 전달하는 게 키워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가변 길이 인수는 키워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변 길이가 들어갈 텐데 그렇죠? 1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변 길이가 들어갈 텐데 가변 길이는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포지셔널로만 해야 돼요. 포지셔널이 키워드보다 뒤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키워드 없이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얘네들은 키워드 없이 포지션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뒤쪽에 나오는 전부는 몇 개든 상관없이 전부 다 누가 가져가 버려요? 가변 길이 인수가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그럼 뒤쪽에 파라미터에는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키워드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SAP는 하고서 뭔가를 주고 AND를 하고 뭔가를 주고 파일 하고서 뭔가를 전달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의외로 파이썬 함수들을 보면은요. 파이썬 함수들을 보시면 아규먼트 개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함수들이 많아요. 많은데 중간에 이렇게 별표가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선언된 파라미터들은 절대로 키워드를 쓰면 안 돼요. 그냥 포지셔널, 위치 그대로 값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별표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키워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가져가 버려요? 가변길이 인수가 가져가 버려요. 나중에 이런 함수가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과제로 드렸던 내용을 요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앞쪽이 가변길이 인수, 뒤쪽이 일반 파라미터. 일반 파라미터인데 디폴트 값이 있는 디폴트 파라미터.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죠. 네. 가변길이 인수와 그다음에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런 경우에 그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방식을 보면 안녕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메시지스에 그렇죠? 두 번째 함수 호출을 보면 안녕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 3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 키워드 방식을 쓰지 않으면 모든 아규먼트를 누가 가져가 버린다? 메시지스라고 하는 가변길이 인수가 가져가 버린다. 그렇죠? 그런데 포지셔널 방식으로 쓴 거는 가변길이가 가져가고 키워드 방식으로 쓴 거는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파라미터가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 방식을 보면 여기 있는 함수의 출력 결과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의 출력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아규먼트 두 개가 전부 다 메시지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는 메시지스에 전달이 되고 하나는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전달이 될 거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도 연습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R에서 함수를 만드는 거를 자세하게 제가 다루지를 않았을 뿐이지 R에서도요 비슷해요. 함수 만들 때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다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R 코드 다 잊어버리셨죠 벌써? ggplot 하나만 볼까요? ggplot 하나만. 지옴, 포인트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네.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했었냐면 항상 데이터 하고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매핑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테틱 이렇게 하고 에스테틱 안에서도 x는 어떤 예를 들어서 dispn y는 HWY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게 함수 이름. 함수 이름. 이게 파라미터 이름. 파라미터 전달하는 값. 그럼 이거는 뭐예요?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 저는 대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코드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쓰는 코드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이거는 무슨 방식의 아규먼트 전달 방식이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인 거예요. 키워드 없이 아규먼트를 순서대로 전달하는 거죠. ggplot이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무조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 없이 키워드 없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만 줘도 돼요. 이해되시죠? 지오메트리 함수들 있죠. 모든 지오메트리 함수들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매핑이에요. 저는 매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수업 시간에 거의 대부분 썼지만 안 써도 돼요. 아마 요렇게 간단하게 작성하는 코드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기 x, y도 안 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쓰죠. 이거 왜 그러냐면 aesthetic이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x,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이 y. 이거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한 거. 근데 얘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도 키워드로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y가 되는 거지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돼요. y는 꼭 뭐 x는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에는 순서 상관없어요. 이런 개념들이 아래도 똑같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었던 거예요. 아래서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사용했었던 거예요. 저런 내용들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네, 어제 과제 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가변 길이 인수고요. 그리고 이 가변 길이 인수는 숫자들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라고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고 OP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이거나 곱하기이거나.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에러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이거예요. OP가 플러스냐? 그렇지 않고 if, 그렇지 않고 elif, OP가 곱하기냐? 플러스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냐?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얘가 해야 될 일은 플러스이면 value들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덧셈을 계산하고 여기서는 곱하기이면 해야 될 일이 다르잖아요. 곱하기이면 values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곱한 값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else 플러스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밸류 에러를 만들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문자열도 비교하실 때 등호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OP 파라미터가 플러스인 경우, 그렇지 않고 OP 파라미터가 곱하기인 경우, 둘 다 아닌 경우. 자, 이렇게 먼저 뼈대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뼈대를 잡으시고 밸류들의 합을 리턴하면 된단 말이에요. 합. 그죠? 자, 리턴할 결과를 제가 변수 이름을 result라고 할게요. values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하나씩 더해 나갈 거예요. 맞아요? 기본 값을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values의 숫자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없어도. 그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0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0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하나씩 곱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더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해 나가면.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렇게 for x in values가 숫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result 더하기 있는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는 얘를 리턴하기만 하면 돼요. 얘를 리턴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가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가 values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나씩 꺼내면서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더하기의 시작값은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곱하기는 우리는 곱하기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그럼 시작값이 뭐가 되면 될까요? 첫 번째 값을 곱해주고, 두 번째 값을 곱해주고, 세 번째 값을 곱해주고, 네 번째 값을 곱해주고, 다섯 번째 값을 곱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리절트를 0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맞아요. 0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간에 전부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값을 1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덧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숫자는 0인 거고, 곱셈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숫자는 1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산자의 항등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는. 플러스 연산의 항등원은 0, 곱하기 연산의 항등원은 1.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코드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주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있는 코드는 result 더하기 x라는 의미랑 같은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result 곱하기 x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값에서 어떤 값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result에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result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곱하기 x를 하고 그걸 다시 result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는 곱하기 그리고 result가 양쪽에 반복이 되잖아요. result가 양쪽에 반복이 되고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 동작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 더하기 기호 연산하고 그 할당 연산, 곱하기 연산하고 할당 연산을 붙여가지고 더하기 는, 곱하기 는이라고 하는 복합 할당 연산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합 할당 연산자는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했지만 모든 산수를 연산에 대해서 다 가능해요. 더하기 는도 있고요. 빼기 는도 있고요. 곱하기 는도 있고요. 나누기 는도 있어요. 나머지 는도 있어요.
목는도 있어요. 이런 모든 복합 연산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은 거는 뭐냐면 5분이 조금 지나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에러를 만든다예요. 에러를 만든다. 에러를 만드는 키워드가 뭐였죠? raise. raise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발생시키다잖아요. 발생시키다. raise. value,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아규먼트는 그 에러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에러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뭐 OP는 플러스 또는 곱하기만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로 여기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 에러가 발생됐을 때 그 에러를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면 자, 아래쪽에 있는 3개의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냐 하면 리절트를 계산까지는 했는데 리절트를 리턴하는 코드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return resul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만들게요. return. 자, 더하기 연산을 넣으니까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15. 곱하기 연산을 넣으니까 1부터 5까지 다 곱하면 120. 그리고 더하기나 곱하기가 아닌 다른 연산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value error 그리고 에러 메시지는 OP는 이것만 가능합니다. 제가 만든 에러 메시지가 보이죠.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